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심의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츠에 세제, 금융, 도시 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와 분양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공급 가뭄이 이어지면서 대체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기존 오피스텔의 신고가 행진은 물론 신규 분양단지의 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상승폭이 둔화됐던 토지 가격이 오름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업용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약세로 접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번잡한 인허가 제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질타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주택 인허가 간소화, 과연 새 정부의 바람대로 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발빠른 향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아파트 가격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면서 다양한 공급 계획들, 개발 계획들을 내놓으면서 그 해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외에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또 상승하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즉 냉탕과 온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냉탕에 있나 온탕에 있나 또 앞으로 온탕이 될까 아니면 냉탕이 될까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오늘 팍스경제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지금 바로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화 연결하기 전에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먼저 1:1 대면 상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게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부분들, 고민이 되는 것들은 연락을 주셔서 생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가고 좀 더 복잡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과연 하락할까, 상승할까, 보합할까, 또 내가 눈여겨보고 있거나 또 재테크를 하려고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까 아니면 하락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자, 이런 부분들 속 시원하게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다자녀인데요. 네, 지금 노원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그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자녀 특공을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노원은 어떤 아파트일까요? 예, 화랑대역 앞에 있는 청솔 아파트입니다. 네, 화랑대역 인근에 있는 청솔 아파트.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 얼만큼, 몇 년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지금 2년 반 보유했고요. 네. 처음 매수가는 5억 중반이었고 지금 시세가 8억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조금 더 보유하면 상승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전망?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범식 대표님과 자세한 상담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집, 숨이 많이 차시는데 편안하게 좀 들으십시오. 네.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팔고 차라리 내가 청약을 조금 더 특별 분양으로 해서 좀 도전해 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그죠? 네네. 예. 자, 그 이유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좀 안 좋다. 금리가 인상되고 또 미국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시키겠다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상되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줘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냥 워낙 이제 불확실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혹시 요거 대출 혹시 끼고 계세요? 대출 보금자리로는 지금 3억 끼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과연 주택을 내가 이거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 하락하더라도 좀 가져가는 게 맞을까를 보려면은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앞으로 좀 부동산이 금리가 우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이 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네네. 자, 앞으로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동산인가? 우리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금리 인상이 실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나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 물가 상승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초반에 금리를 굉장히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네. 이런 고금리 시기가 장기화되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시기대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길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금리가 인상이 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보합이나 하락세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 시기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좀 위축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조정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자,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를 계속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보유를 하셔도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도하시고 다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을 일단 봐야 되는데 6호선 화랑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화랑대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제 청솔 아파트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가장 큰 호재를 보는 게 첫 번째는 재건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봐요. 자,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고 또 호재로 인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데 지금 청솔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연식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죠? 네네. 예, 한 2000년도. 2000년도에 지어진 거여서 재건축을 당장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연식이에요. 그죠? 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 아니면 뭘 봐야 되느냐? 리모델링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혹시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리모델링도 아직 서운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교통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교육 환경이 좋아지거나 살기가 더 좋아지거나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라면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 네. 지역에 딱히 이렇게 굉장히 이 지역의 가격대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지 않는 이상은 좀 가격이 하락했다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도를 하시고 다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걸 매도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게 무주택 전략을 가져가면서 내가 청약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네. 예, 이게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아까 다자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자녀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3명 이제 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요즘같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청약을 또 도전을 해볼까? 이거하고 저는 또 다른 또 선택지를 한 2개를 더 드리고 싶어요. 다 어떤 거냐? 하나는 서울 안쪽에 지금 현재 서울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급 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재개발 사업들을 이런 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민간 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공공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신규 재개발 방식들도 나오면서 앞으로 5년간 계속 개발에 대한 지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서울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빌라 있죠, 빌라. 네. 자, 빌라를 내가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든 아니면 전세로 활용한 갭 투자를 하든 빌라를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아파트로 또 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권 있죠, 경기권. 네. 경기권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기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여지로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특히나 이제 대출을 더 받자니 이거 매도하고 대출 더 받자니 그때는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쪽보다는 우리가 경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어떤 거라면은 첫 번째로는 서울로 직결될 수 있는 교통호재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게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GTX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이런 교통이 있는 서울로 특히 서울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구도심 같은 이런 지역들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이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무주택으로 이거 청약을 갔을 때는 실은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좀 완화하겠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앞으로도 뭐 이주 비용에 대한 이자라든지 내지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 공급은 분양가가 9억을 넘어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진행되는 이런 분양에서 이런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특별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분양가 9억을 넘어서면은 특별 공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규 단지들이 나오게 되면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다자녀시다 보니까 조금 소형보다는 그래도 못해도 33평 정도 이상으로는 가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좁게라도 살면서 좀 투자에 알겠습니다. 자녀분들 아직 어린가 봐요. 네. 예, 자, 그래서 이거 뭐 9억대 정도 분양가를 넘어서 버리면 나는 청약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서울권 같은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수도권, 경기권 쪽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경기권 다른 분들도 막 보실 거고 또 여기는 청약을 해서 내가 당첨이 된다라는 확률이 5대 5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네네.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지금 그래도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이런 아파트를 정리하고 내가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더 도전해 볼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 보시면은 서울에 이렇게 재개발될 수 있는 빌라들 지금 8억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대출 얼마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저희 지금 2억 8천 3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6억 정도는 그래도 내가 내 자본금이 좀 생기는 거네요. 네네. 예. 자, 그랬을 때 서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있잖아요. 강남. 네. 강남이라든지 한강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빌라 쪽으로 갭 투자를 하시고 일단은 전월세로 좀 유지를 하시다가 이런 호재가 붙었을 때 가격이 뛰면 또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재입주하는 형태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내가 아파트 살았는데 나도 내 집으로 그냥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어디냐면 일기 신도시 있죠. 네.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는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 일기 신도시 중에 이런 교통이 서울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GTX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대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이제 평천 있죠, 평천. 네. 평천하고 일산. 자, 이 정도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 호재와 또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내가 무주택 전략으로 청약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래도 일단은 내 집 마련 좀 해놓고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좀 매수를 해놓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기권의 아파트 쪽으로 가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개의 전략 중에서 고른다라면 저는 서울 쪽에 이왕이면 서울에 빌라라 할지라도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 두 번째 전략을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는 10년, 15년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재개발들은 4, 5년, 5, 6년이면 완성이 되는 그런 재개발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거냐?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이 이번에 이제 21곳 2차 공모가 이미 후보지들이 지정이 됐는데 7월 달부터 또 추가 지정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특히 중심지, 도심권 내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있는 용산 일대라든지 또 신당동이라든지 또 한강변이라든지 또 가능하다면 강남 이런 지역들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 위주로 매수를 하셨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사셔도 되지만 이게 5, 6년 안에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주택 전략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점수 좀 채워서 청약을 도전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있잖아요. 네. 청술 아파트. 요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 전략, 서울 쪽에 빌라냐 아니면 경기 쪽에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파트 쪽으로 갈 거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발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네. 볼수 왜냐하면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도 아직 없고요. 그죠? 재건축도 한참 네. 남았고 또 리모델링도 아직 움직임이 없고 거기에 주변 지역이 막 이렇게 막 좋아져가지고 뭐 우리 용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 업무타운이 들어서거나 교통이 들어서거나 또 교육 환경이 좋아지거나 이런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으로 차라리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빌라라도 차라리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좀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 무주택으로 가시기보다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권유드렸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보다 조금 더 서울 도심권 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쪽에 갭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살펴볼 만한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의 방향도 꼼꼼하게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저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네. 미래 자연은 레미안 2편원 대상 34평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네. 예, 요거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여기 지금 거주는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2013년에 4억 8천에 분양받았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임대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좀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임대사업자도 등록하고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요거 지금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가격 상승 더 있을 만한지 우리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요거 위례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예. 자,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위례 신도시 안에 이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 여기 바로 남위례역이 위치해 있는 8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 자, 그런데 요거 분양받았을 때가 한 4억 8천 정도라고 하셨죠? 네. 예. 자, 4억, 거의 5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네. 현재 10억 가까이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이 굉장히 큰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원래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지역 내에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이제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이 크게 난 지역들, 이런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다주택자분들이 그래도 일반 갔을 때 좀 매도해 볼까라고 하면서 매물들이 저번 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런데 금리는 오르고 매물은 시장에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아직 안 사고 좀 떨어지면 살까 이러고 있고 또 팔 사람은 지금이라도 좀 빨리빨리 팔아야 좀 딴 쪽으로 내가 갈아타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시장에 이제 공급 물량이 그 급매물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면서 예. 가격이 지금 소폭 하락하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세 차익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의 흐름들이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놓으셔도 지금 보러 오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위례 신도시가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좀 영향을 줬고 그래서 급매물이 나오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내놓고 계시는 이유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충분히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예 이 다주택자의 중과가 사라지는 오히려 이제 일반 가세 쪽으로 진행이 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일반 가세를 하더라도 세율이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지금. 예.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중과 자체를 현 정부에서는 비정상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비정상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다주택자들의 지금 중과를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기간 지났으니까 다시 중과할게요. 그러면 비정상인 시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시 비정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정부의 그 방향성, 정책, 취지하고는 전혀 들어맞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1년 연장을 한 번 더 하던가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중과를 아예 없애던가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 지금 금리가 높고 또 실제로 지금 보러 오는 그런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보러 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앞서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급매물이 나오게 되면 소폭 하락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 이게 우선적인 거거든요. 근데 위례 신도시는 저는 충분히 상승하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회복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위례 신도시가 우리가 2기 신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신도시 하면 첫 번째가 위례 신도시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서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도시들이 경기권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마찬가지고 2기도, 3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 송파가 껴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위례 신도시의 가장 큰 맹점은 이렇게 서울이 붙어 있고 서울에 위치해 있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통이 안 좋아요. 네. 교통이 안 좋은데 최근에 이제 남위례역이 8호선이 신설역이 지금 만들어졌고 앞으로 트램 노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이 트램 노선이 네. 이제 곧 있으면 착공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라고 해가지고 위례에서부터 강남 있죠, 강남. 네.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 내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교통호재라는 거는 노선이 확정이 됐을 때, 그리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 또 그리고 개통이 됐을 때, 이럴 때 부동산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자, 그런데 트램도 그렇고 위례 신사선도 그렇고 이 두 개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이런 교통호재가 붙고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강남만 가기 편해지면 다시 충분히 회복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거 좀 내가 뭐 세금 좀 이렇게 좀 완화해 볼까 해서 막 이렇게 내놓으실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는 이런 중과가 점점 사라지는 시장으로 갈 것이고 그 안에서 금리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셨다가 이 착공이 좀 들어가고 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기 때 그때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좀 버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하락 위험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지도 좋고 서울과도 근접하고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온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7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하남시 미사강변 리버나인 109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하남 미사 쪽에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까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기 때는 가격이 저렴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특히 하남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억대에서 5억대 사이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다 지금 10억대, 11억대까지 가격이 뛰다 보니까 이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니까 좀 매도를 할까 이런 고민들 좀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회복될 수 있거나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은 좀 더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버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해당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입니다. 하남미사 강변 신도시는 특히 서울에 딱 맞닿아 있는 거의 준서울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어떤 거냐? 바로 교통입니다. 근데 최근에 5호선이 개통이 됐고 추후에 9호선 연장 노선이라든지 이런 또 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노선 계획들이 지금 현재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교통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인데다가 또 강동구에 있는 고덕 비지밸리의 업무타운이 들어서면서 이 직장인들 수요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하남미사 강변 신도시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좋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버티시고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유 의견 드렸고요. 계속해서 587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 은하마을 주공 1단지 66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매도 여부 질문 주셨는데요. 역시나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뭐 경기권에 위치해 있는 부천에 위치해 있는 이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 앞으로 일어날 공급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경기도는 좀 공급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인천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들, 신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량이 쌓이게 되면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거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급이 거의 없었던 30년 전에 공급이 되고 공급이 멈춰 있었던 지역이 거의 대부분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활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재건축 특별법이 앞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 때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0498번님의 문자입니다. 남가주화동 DMC 파크뷰자의 2단지 보유 중입니다.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남가주화동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네, 뭐 가절 뉴타운 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입지 조건은 서울의 구도심도 가기 편하고 또 여의도도 가기 편하고 또 서쪽으로는 상암까지도 가기 편한 상암 DMC 미디어 중심으로 있는 업무타운을 가기 편한 그런 참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편의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지상철이 있다 보니까 지역 간 단절이 좀 심하다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DMC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철 구간이 앞으로 이제 이 단절되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개발 계획이 이제 잡혀 있고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그 역세권 부지에 이 철도 부지에 업무타운이라든지 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편의 기반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는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주변 지역에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의 신규 단지들이 좀 더 이런 호재로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가재울 뉴타운이라든지 또 상암 DMC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호재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3309번님의 문자도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물어보셨는데요. 자, 의정부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2, 3년간 의정부가 굉장히 핫했던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공급이 워낙 없었던 지역인데다가 또 GTX 노선의 계획이 의정부역에 잡히면서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10억을 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지역이 바로 의정부였는데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GTX 영향권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GTX의 영향을 앞으로 착공이 되고 또 개통이 되는 이런 호재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격이 올랐던 거는 신규 단지라는 강점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 GTX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로 갔을 때는 GTX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들 중심으로 가격이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GTX 역세권 쪽이라든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일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서울의 이제 재건축 또 리모델링 내지는 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역들 단지 위주로 갈아타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그 서초구 방배동에 다세대 투룸 하나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주소가 방배동 913-13번지인데 네. 한 3년 정도 됐고 한 전용 9평 정도 6억 3천 정도인데 네. 요거 매수하면은 재개발이나 무화주택 좀 봐도 될까 해가지고 한 2억 투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지금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집가 상승이 있는지 네. 혹은 이 주변의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방배동 쪽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좀 매수를 해볼까, 특히나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호재를 보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자, 최근에
서울이 뭐 부동산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고 가격도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서울에 지금 거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 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에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 10채 중에 7채가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빌라 거래입니다. 아파트보다는 거의 뭐 70% 정도, 총 거래량의 70% 정도가 아파트보다 네.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 다세대 주택 빌라거든요. 자, 그 이유는 공급이 워낙 서울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어중간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층 주거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강남권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자, 네. 그런 지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런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에 있는 서초구의 방배동이라든지 또 서초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재개발 하나만 보고 갔다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아, 재개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는 우리가 재개발보다도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지역 자체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재개발이 아닌 다른 호재로라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라면은 바로 네. 이 지역의 강남권에 여기에 뭐 지금보다도 더 땅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소위 말하자면 업무타운이 들어서던가 또 역세권이 개발되던가 또 수요가 확 늘어나던가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많이 뛸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다 개발이 완성돼 있다, 포화 상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테란로 하나만 보면은 개발 상태가 다 포화 상태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더 늘려줘야 돼요.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업지, 업무 중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는 거죠. 바로 네. 주변 지역은 다 상권들이 형성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아래로는 힘들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좌우로 좀 더 확장시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삼성동 있죠. 바로 네. 이 동쪽 끝자락에 있는 삼성동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만들어서 잠실까지 연계하는 호재 그런 개발을 진행돼서 여기를 테헤란로를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매각이 되고 또 철거가 되고 이런 계획들이 하나씩 확정이 되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삼성역 역세권 일대에 있는 지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땅 가격이. 자, 그러면서 평당 한 3, 4천만 원 정도 하던 이 땅 가격이 평균 이제 주거지역 중심입니다. 상업지는 더 비싸니까요. 이 주거지 중에 3천만 원 하던 땅 가격이 지금 현재 1억 4천까지 뛰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던 빌라들 가격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 4억 정도 하던 빌라들이 다 10억대가 넘어서 12억, 13억대까지 가격이 뛰어버렸어요. 특별히 뭐 재개발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개발 호재가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뛰었는데 자, 동쪽은 이걸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뛰었지만 서쪽은 지금까지 좀 서운했거든요. 근데 이 서쪽 지역도 이제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쪽 끝자락이 바로 어디냐? 여기가 바로 이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이 서리풀 공원이에요. 네. 근데 이 서리풀 공원이 과거에는 군부대 자리가 있었거든요. 정보사 부지라고. 이 정보사 네네. 부지를 지금 이제 매각하고 기업이 매각해서 지금 개발이 곧 이제 진행이 될 시기에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기를 업무타운, 업무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중심의 업무타운들이 여기가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 주변 지역이 뭐 직장인도 들어설 거고 여기가 또 중심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변 지역의 지가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직장인들이 들어서면서 전월세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정보사부지 주변 지역에 있는 방배동과 서초동 일대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는 그러면 서초동하고 방배동 쪽에서 방배동 선택을 하신 거는 좀 탁월하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방배동 쪽이 실은 이 내방역 있죠, 내방역. 네네. 이 내방역 역세권 쪽이 지금까지는 여기가 터널이 없이 막혀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개발이 미진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역세권이면 빌딩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5층 이상짜리 건물들이 거의 없던 지역이 바로 이 내방역 역세권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테헤란로를 좀 연장해서 확장해서 업무타운으로 이렇게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앞으로 중심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방역 역세권 개발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앞으로 빌딩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고 또 주변 지역에 집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주택 재건축이 지금 현재 5구역이라든지 6구역이라든지 또 13, 14, 15구역 이런 지역들이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허물려서 아파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주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강남이잖아요. 살기가 좋고 뭐 출퇴근도 굉장히 편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고요. 좋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뭐 실수요자들이 이주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동작구로 가지 않겠죠. 오히려 아직 남아있는 방배동 일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 거기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 거기에 이주 수요라는 강력한 이런 수요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개발 없이도 그냥 충분히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이 이제 재개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재개발이 좀 요원했던 지역인데 이제는 강남권 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상 재개발을 지금 현재 계속 발표하고 지정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노후도 기준도 낮추고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상지로 지정된 곳 중에 하나가 방배동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강남권도 개발이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재개발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주변 지역의 호재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호재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이나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개발이 진행되는 흐름으로 진행되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일단은 안전하다. 거기에 또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재개발을 볼 수 있는 가능성, 미래 가치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주 잘 보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배동 지역 보고 계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부동산은 역세권인데다가 강남과 인접성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게다가 주변에 이주 수요들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니까요.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고양시 탄현동의 탄현 4단지 건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곧 이제 만기가 월세를 놨는데 만기가 다가와서 혹시 이거를 매도를 비과세 받고 매도를 하고 네.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강남이나 용산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네. 2주택으로 가도 될지 고민돼서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분이랑 바로 상담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위치를 보니까 저기 네, 경의중앙서 탄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탄현동에 예. 위치해 있는 네. 아파트인데 네. 자, 이 아파트를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네. 투자인데 이걸 지금 월세를 놓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이 월세로 이제 수익형으로 좀 유지를 하셨는데 네. 자, 이게 이 아파트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전세로 전환하고 맞아요. 예, 요즘 뭐 서울에 막 개발 좀 핫하다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전세를 놓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 서울 쪽에 소액 투자를 좀 해볼까? 예, 요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아니면은 요거를 좀 매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떤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데 저는 여기 탄현역에 여기는 이제 뭐 탄현동 같은 경우도 여기도 택지지구로 지금 현재 과거에 개발이 됐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실거주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앞으로 밑에 쪽에 여기가 이제 일산 같은 서구죠. 여기는 이제 이 대화동하고 주엽동 일대,
그리고 네. 여기 밑에 쪽에 킨텍스가 들어서 있는 일산 서구의 이제 중심지입니다. 네. 여기 이제 GTX 소재도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택지지구 그리고 일기 신도시 내에 있는 이런 과거에 만들어졌던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노후도는 차가는데 재건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뭐 지금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위쪽에 있는 택지지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연한이 되고 또 이런 재건축 가능성이 있으면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탄현 이 건현 4단지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알기로는 연식이 꽤 됐거든요. 네. 지금 94년도 정도에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더 지나면 30년을 채울 수 있고 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200% 정도, 206% 정도 되는데 여기가 또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재건축에 대한 이 제한만 없어지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 건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요걸 정리하잖아요. 예. 요거를 가지고 있어도 재건축으로 좀 수혜를 보긴 할 건데 네. 자, 가장 우리가 그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비싼 지역이 있고 또 그러지 않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일산에서도 그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산에서 가장 비싸질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일산 서구 중에서도 이 3호선 라인 있죠. 예. 3호선 라인하고 또 이 경의중앙선 라인에서도 일산역 있죠. 네. 우리 요즘 후곡마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화동 주엽동하고 이 후곡마을 일대가 가장 가격대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자, 네. 그 이유는 여기가 GTX도 들어서긴 하지만 네. 여기에 이제 타크로밸리라든지 장항지구라든지 여러 그런 업무 타운, 즉 자족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직장인들이 들어서면 어디서 살까요? 여기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겁니다. 네. 자, 거기에 재건축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럼 여기가 1등짜리 지역이 되고 여기는 2등짜리 지역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2등짜리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이 이 건영 4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시면은 앞으로 오를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정리하고 지금 현재 내가 1등짜리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면 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한번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 예, 예. 자, 그래서 충분히 요거 정리하시면 지금 네.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시기 때문에 네. 네. 대화역이라든지 주염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를 충분히 전세로 활용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걸 1차는 첫 번째로는 건영 4단지를 정리하고 대화동 네. 쪽으로 가는 같은 네. 일산 내에서 이제 아파트를 갈아타는 전략이 예, 예.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여유 자금이 좀 생기시나요? 네. 예. 그러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다면 그때는 서울 쪽에 소액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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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경기권에서는 네. 일산 신도시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한번 좀 갈아타시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네. 아니다. 나는 일산보다는 서울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네. 서울 쪽에 네. 2주택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전 좋아요. 아,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지역들 누가 봐도 또 중심지,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재개발을 네.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이런 소형 부동산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게 하는 이런 전략도 있으니까 이 두 개 전략 가지고 좀 더 나한테 나은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더 알찬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